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저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건강한 상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해졌나요? 역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아픈 채로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네빌링의 책의 저자 라그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네빌 고다드의 책과 강의를 만나고 달라지게 되었죠. 라그피의 네빌링은 직접 효과를 본 자신의 경험과 네빌 고다드의 책과 강의를 모아 이해가 쉽도록 풀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으로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네빌링을 참고해 이야기해 볼게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잘 통제해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 잠재의식을 바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네빌링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 잠재의식을 바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네빌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건강해. 이렇게 선언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나의 진심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픈지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저런 선언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에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당연히 변화되지 않겠죠. 잠재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주장으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 주범은 이성과 감각입니다. 난 건강하다 라는 새로운 선언을 막는 것은 이성과 감각의 현실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들어서 그 활동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아예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잠드는 시간이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그럼 어떤 시간이 그럴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졸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감각은 이것저것을 계속 인식하고, 그러면 이성은 그것을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감각과 이성의 콤비 플레이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자기계발 책에서는 나는 이미 부자다, 부자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래. 그래서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한 후에 내 머릿속에서는 바로 아니야, 너 부자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이성과 감각의 짓인 거예요. 이들 때문에 우리의 선언이 잠재의식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각이 활동하지 않을 때를 틈타 나의 새로운 생각을 잠재의식에 주입해야 하는데, 그때가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릴 때 이성과 감각은 거의 죽은 듯 사라진대요. 이렇게 되면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나의 이성과 감각이 함께 잠드는,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지금 육체가 있는 곳과는 관계없이 어떤 새로운 곳에 있다는 것이나, 지금의 어른이 아닌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다고 해요. 꿈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이성과 감각의 활동을 둔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시간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둔화되었을 때 새로운 암시를 준다면 잠재의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과 의지가 싸운다면 상상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상은 네빌 고다드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재의식을 뜻해요. 즉,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현재의식에게 보내주는 생각을 상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박힌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잠재의식에서 무서운 상상을 현재의식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섭지 않다는 의지를 내어도 잠재의식으로부터 전해진 무서운 상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콩닥거리고 다리는 저절로 후들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잠재의식이란 강풍에 맞서서 걸으려 하기 때문에 매번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람에 맞서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그래서 억누르지 못하는 식욕을 갖고 있으면서 애써서 굶으려 하기보다는 그 바람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불게 해야 합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관계를 땅 밑에 숨겨있는 물탱크와 외부에 닿은 수도꼭지로 생각해 보세요. 즉, 밸브가 열린 물탱크를 통해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탱크 안에 맑은 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당연히 맑은 물이 흘러나오겠죠. 하지만 구정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구정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도 이것과 비슷해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계속 외부로 내보냅니다. 잠재의식 안에 맑은 물이 들어있다면, 즉 선하고 자비롭고 사랑에 찬 본성이 들어있다면 그 본성은 현재의식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 외부로 뿜어집니다. 잠재의식 안에 구정물이 들어있다면, 즉 적의와 옹졸함과 분노의 본성이 들어있다면 그 본성은 현재의식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 외부로 뿜어집니다. 잠재의식 내면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관념이 들어있든 그것은 저 물탱크처럼 계속해서 외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두렵다고 생각하면서 위축된 채 살고 있다면, 즉 자신을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잠재의식 안에 나에 대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표현됩니다. 즉, 위축된 모습을 내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물탱크 안에 구정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열 때마다, 즉 자신을 외부에 표현할 때마다 구정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원하지 않는 내용물을 지니고 있다면 억지로 그 수도꼭지의 밸브를 잠가놓고 있어야 합니다. 잠재의식 안에 저장된 위축된 모습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려 할 때면 그것을 억지로 억눌러 감춥니다. 이 쏟아지는 물기를 막는 것은 힘들고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냥 차라리 안의 내용물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어쩌면 더 쉽고 편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저 안에서 나오는 대로 틀어놓으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용서하려고, 남을 사랑하려고, 남에게 관용을 가져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자아관념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변화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한번 변화된 후부터는 삶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물탱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맑은 물이 들어있다면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수도꼭지를 열어두고 흘러나오는 물을 자연스럽게 즐기면 되겠죠. 나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고 싶을 때 잠재의식 안의 나에 대한 관념도 그것과 일치한다면 누군가 만나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자비에 넘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척 하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애를 써서 라는 표현과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충돌할 때면 우리의 현재의식은 계속 억지로 힘을 내면서 애를 쓰게 돼요. 하지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한다면 우리의 현재의식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 나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좌우합니다. 그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이제 네빌링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돼요. 첫째, 먼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세요. 둘째,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해 보세요. 이 사건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된 행동이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키세요. 그런 후 구상했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소망이 성취됐다는 감각만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승진을 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승진을 했을 때 마주치는 일들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승진을 한 하루를 상상해 봅니다. 아침이 되어 출근하게 될 때까지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의 장면들은 우선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목표로 삼은 장면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근할 때를 살펴보죠. 출근하게 된다면 부하 직원의 인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말 안에 부장님처럼 승진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넘기세요. 어쨌든 하루의 일과를 쭉 살펴봅니다. 어떤 장면이든 관계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구미가 당기는 장면이 좋겠죠. 여러 가지의 장면 중에서 가장 승진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지금과는 다른 기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퇴근 후에 하는 승진 축하 파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누가 옆에 있을 것이고, 어떤 가게이고,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상상을 현실처럼 속이는 작업인데 이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이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현실처럼 경험합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작은 방법을 하면서도 이해하기에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테크닉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그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 의문이 될 만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상상에 대해 짚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이란 말을 사실이 아닌 허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해요. 먼저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아니,
상상이라기보단 생각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거예요. 예를 들어 승진을 바란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침대 위에 누워 승진한 것을 상상합니다. 승진을 축하해주는 가족과의 파티를 상상하는 장면을 잡고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네빌링에서 말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만한 상상일까요?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침대 위에 누워서 승진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승진한 것은 그저 허구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려면 무언가를 새롭게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 상태에서 내가 승진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식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현실은 침대 위에 누워서 공상을 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은 그저 생각이나 허상 같은 것이 아니라 경험과 비슷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은 그저 생각이나 허상 같은 것이 아니라 경험과 비슷해야 해요. 높은 곳에서 실제 일하고 난 후,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네 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지금 승진했다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나의 승진을 축하해주는 파티이고, 지금 나는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상이란 단어를 대체할 만한 말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허상이나 생각이 아닌 인식 혹은 상상 속의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승진된 나를 생각해 본다가 아니라 난 이미 승진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빌링에서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상상은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생각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었다는 느낌 때문에 이전보다 욕망이 줄고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무언가를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침대 위라고 인식한다면 나는 지금 침대 위에 누워있다 라는 인식을 잠재의식에 전할 뿐입니다. 그럼 이건 그냥 현실 그대로를 잠재의식에게 전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던 상상에 푹 빠진다면 어느새 상상의 주체인 침대 위에 나는 있고 상상의 대상이었던 소망이 이루어진 나만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꿀 때 침대 위에 있는 나는 있고 꿈속 장면 속의 나만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때의 특징은 누군가 상상하고 있던 나를 끼운다면 여기가 어디지? 라고 어리둥절할 정도로 자신이 침대에 있었다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잠재의식에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인상이 각인된다고 해요. 승진이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힘없이 침대에 누웠던 내가 아닌 승진을 해서 축하 파티를 마친 성취감을 느끼는 나를 인식합니다. 이것이 네빌링에서 요구하는 상상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이 잠재의식에 각인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침대 위에 나는 있고 승진을 축하받고 있는 나만을 인식하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변화합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나는 있고 승진을 축하받고 있는 나만을 인식하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변화됩니다. 승진을 하고 싶어 하던 나에 대한 관념은 이제 승진을 해서 기뻐하고 있는 나에 대한 관념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내면의 변화가 끝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어린아이가 동전을 구부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힘을 외부에 행사할 수 있고 우리가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대답마저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런 거대한 능력을 지닌 것에게 하나의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젠 승진을 했다고 받아들인 잠재의식의 파도에 휩쓸리는 일만 남은 것이죠. 잠재의식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상상의 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상상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딱 생각나는 작가 중 한 분이 네빌 고다드일 텐데요. 저도 그 명성을 듣고 이분의 책들을 읽어봤어요. 제가 무교라서 종교색이 강한 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네빌 고다드 책들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가 읽기엔 종교색이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읽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발견한 책이 리그파의 네빌링이에요. 저자는 네빌 고다드 책들을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네빌 고다드의 책과 강의를 토대로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놓으신 책이 이 네빌링이라고 해요. 네빌링도 아예 종교색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읽기엔 그렇게 불편한 느낌도 덜했고 읽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마음공부 초보자들은 내용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읽어볼만 하실 거예요. 잠재의식이 내 인생에 현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상하는 방법이 제가 소개한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상상의 힘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 이 책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